이수진 의원은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백현동 판결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다. 공직선거법에. 일단은 판사 출신이니까 정확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이수진 의원의 저격이 어허. 계속될 테니까 상당히 저는 이제 그 치명적인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렇게 국민의힘의 어떤 프레임에 함께 동조를 하면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듯 하는 것은 정말 본인이 몸담았던 그 조직에 대해서 본인의 수가 틀렸다고 해서 이렇게 우물에 침 뱉는 듯한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다. 이제 저는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판사 출신이시고요. 지난 총선에 동작 의뢰 전략 공천돼서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었죠.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수진 의원은 좀 약간 한동훈 저격수로 나서면서 어쨌든 친명계로 좀 분리됐던 의원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보다시피요. 정말 태도만 이제 고압적이고 내용 자체가 이제 뭐 맥락이나 팩트가 전혀 없잖아요. 의정 활동으로 보면 이제 그 컷오프가 맞죠. 객관적으로 보면 의정 활동만 평가하면 컷오프 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의견이시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그 어제 발언 중에 백현동 판결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다. 이게 아주 이거는 진짜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백현동의 김인섭 씨 판결인데 네. 거기에 보면 백현동 4단계는 국토부의 압박이 아니고 김인섭 씨가 이제 이재명 정진상의 로비에 의해서 이제 4단계 됐다. 그리고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의 피해를 봤다. 배임. 이런 게 쭉 판결문에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의 백현동 4단계는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이런 이제 그 판단 내용 아닙니까? 네. 이수진 의원은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문제는 짚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백현동 뭘까요? 사건은 그 이수진 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어떤 그 김인섭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로비를 해서 그 백현동의 어떤 이익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 중이에요. 중이죠.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건은 김인섭 씨 로비스트에게 정진상 씨가 돈을 받았는가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정진상 씨가 혹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받았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의 어떤 프레임에 함께 동조를 하면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듯 하는 것은 정말 본인이 몸담았던 그 조직에 대해서 본인의 수가 틀렸다고 해서 이렇게 우물에 침 뱉는 듯한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시 처음 질문 드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어떤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이수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뭐 역대에 공천을 하다 보면 네. 탈락이 됐는데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만 해도 저희 민주당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지만 각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가 다 각자 달라요. 그중에서 저는 이수진 의원이 하는 태도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이다.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수진 의원보다는 억울하다고 하면 훨씬 더 억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재심을 신청하고 또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영주 부의장도 아니 탈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조직에 대해서 평생을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여론에 가치 편승해서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모습 배워야 한다. 진전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지역구가 이제는 추미애 전 장관 대 나경원 전 의원이죠. 이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지금 33% 약간 약진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아직 민주당의
후보자로서 추미애 전 장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 제대로 선거운동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같은 비슷한 스펙에 또 비슷한 어떤 정치 관록이 있는 정치인들이고 둘 다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전에 직접 돌입하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어떤 저력을 보여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예.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일이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노웅래 의원 네. 사실상 컷오프 됐다는 노웅래 의원 얘기도 해볼 텐데 어제 곧바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단식 농성 장소가 여의도 이재명 대표 당대표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당신 농성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이 민주당 공관위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 갑 지역구를 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결정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그 기준이 무엇이며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품 관련한 재판을 받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닌데 왜 내가 있는 이 지역구에 대해서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느냐, 이 부분은 고무줄 잣대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노 의원은 이 해당 지역구에 8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데 이 상대 후보와 나와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나게 내가 이기고 있다. 그럼에도 나의 지역구에 대해서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부분 난 승복할 수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꽂아 넣으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날선 비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서 공관위가 발표한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낭을 두고요. 무기한 당식 농성에 돌입하겠다라면서 본인 지역구에 대한 이 당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노웅래 의원께서 공천 결과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셔서 우리 회의실을 점거하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당사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대학 선배님이시고 또 저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신데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당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적 관계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마음 아픕니다만 좀 수용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게 비좁은 공간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매우 불편을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께서 공관위 결정 때문에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박용진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이 마련한 당원 당규상의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요청했고 또 당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박용진의 마음을 왜 이렇게 짓밟는 거죠? 왜 그렇게 모욕을 주죠?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납득되지 않는데요. 소위 5대 비리가 해당이 되면 도덕성 점수가 50점인가 뭐 그런데 0점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채용 비리가 예를 들면 문제가 됐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면 0점인 거죠.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0점 받은 의원이 있다는 얘기하면서 조금 짐작되는 거 아니냐면 살짝 웃어 보이는데 글쎄요 0점에 해당되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저 모습 보면 조금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다른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히나 그 정치인에게 있어서 거의 생명과 같은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사실 무거운 분위기여야 하고요. 엄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어쨌든 3인 경선으로 방금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국회의원과 경선 후보자들이 양자 구도가 되면 다른 후보들의 표가 한 곳으로 모이고 아마 현역 때 그 도전자의 구도가 1대1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거든요. 예. 지금 광주에서 나타난 현역들이 경선에서 패배한 경우가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호남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승훈 변호사라고 지역에 경쟁력이 매우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도 경쟁력이 있죠. 근데 이 두 분이 둘 다 친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의 표가 저는 갈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아마 페널티를 받긴 했지만 네. 그래도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호소를 한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0점 받은 의원들은 지금 뭐 공천 파동 관련해서 쭉 나왔던 의원들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실명 거론할 수 아무래도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량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예. 정성적인 평가, 그러니까 당에 대한 기여도, 그러니까 어떤 집회라든지 아니면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 발의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다면 평가. 사실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승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다면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당의 대표이고 주류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친한 어쨌든 친명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비명 의원들에게 아무래도 다면 평가에 대해서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